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미즈노래 테슬라 월가 국제 전쟁 미국의 로컬 뉴스까지 두루두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팔란티어 소식인데요. 팔란티어가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숏, 그 다음에 앤스로픽의 등장. 쉽지 않죠. 조금 전에 팔란티어 특집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자, 요거 이 뉴스 끝부분에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쭉 이어서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시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58, 나스닥은 플러스 0.83, S&P 500은 플러스 0.62, 러셀 2000은 플러스 0.57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오늘은 아마존이 선두를 치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메타, 마이크론 뒤를 따랐고요. 이 상승장에서도 소외당한 두 종목 눈에 보이죠. 팔란티어와 오라클. 그 다음에 마소는 진짜 나무늘보야. 너무 느려. 그렇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여러분, 테슬라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며칠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까? 아이고 무셔라. 그래도 여러분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 조금 전에 일론 머스크에게 배우는 주식 투자 성공법. 물론 일론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투자자의 날에서 한 주주가 일론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론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변동성이 워낙 큰 투자법 아니냐, 주식이라고 하는 것. 본인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지만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드는 기업을 투자한다. 멋진 말이죠. 야, 판을 짠다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주가의 변동성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줬는데요. 자, 테슬라 CEO를 지냈던 그 저자가 곁에서 지켜본 일론 머스크 CEO로서의 놀라운 점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 투자에 너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은 어그로를 끄는 썸네일 제목은 했지만, 그래도 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또 이어서 붙여드릴 테니까 이것도 변함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을 조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쟁 이슈가 시장을 쥐고 흔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제 이어서 일단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수치로 보면 여러분 별거 안 오른 것 같지만 오늘 출발할 때 급락했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는 장중 저점 대비 오른 것 치고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준 거거든요. 자, 어제 이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자, 핵심은 바로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직접 2주간의 이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다시금 포스팅하면서 지난 5주간 이어졌던 전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까지 포함되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전 상황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배들이 아직도 900 몇 척이 묶여 있는데 오늘 통과한 배는 6척. 그래서 이란도 자기 따라와라, 이쪽으로 와야 돼라고 이제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데 아직은 배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배 하나 그거 불러가지고 바다에 침몰하면 그 돈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유가가 핵심 연결고리였습니다. 유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현재 녹음을 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4시 41분 4월 9일인데요. 자, 브렌트유 마이너스 0.53, 와 96불까지 떨어집니다. 보이십니까? 오늘 장중에 얘가 94불까지 떨어졌다 살짝 올랐다가 좀 지그재그 하는데 일단 100불 언더로 내려왔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금 또 상승으로 반전했네요. 와우. 두 번째 빠른 움직임이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71,832, 이더리움 2,190입니다. 비트코인과 유가가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WTI 원유 선물이 하루 만에 무려 16%의 변동성, 엄청난 거죠. 2020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유가가 꺾이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줄었고 연준의 추가 금리 가능성도 다시금 낮아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채권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간 거죠.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한꺼번에 팽창하는 연쇄 반응이 발동한 겁니다. 긍정적 스퀴즈라 그러죠, 이거를.
섹터별로는 그간 전쟁 리스크에 눌렸던 테크주가 선봉에 앞장섰습니다. M7 주식들,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AMD, 마이크론이 하루 만에 4에서 10% 급등했습니다. 와우. 항공주도 제트연료 공급 개선 기대감에 동반 폭등했는데요. 반면 정책 수혜주를 누렸던 에너지 섹터는 혼자 역주행하면서 엑소모빌, 쉐브론이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힘들죠. 스윙은. 네, 끊어가야 됩니다. 짧게 단타로 끊어가야 됩니다. 2주간에 베팅하지 마시고 2주 이후의 모습에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상승폭은 어제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란의 의회 지도부가 휴전 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합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다시금 WTI가 조금 전처럼 $97 위로 반등하면서 시장의 흥분이 다소 가라앉은 상태죠. 결국 이번의 랠리는 순수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플레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에서 휴전으로 유가가 $110에서 $94로 금리 인상 우려에서 완화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풀리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아요. 다만 휴전이 고작 2주짜리인데다가 이란이 벌써 위반을 주장하고 나선 만큼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 작게리 잔악계나 리스크 관리 신중 잔악계나 리스크 관리 작게리 잔악계나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셨죠? 1분 전에 들어온 속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2주 휴전 합의 이후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이란의 경고성 메시지를, 그러니까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배들한테 이거 통행세 받는 거 이게 클리어하게 합의가 안 됐어요.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는 거였고, 그렇죠? 불안한 휴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레바논의 공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뭐 하다가도 갑자기 뭐 네타냐후 전화 하나 받으면 또 갑자기 확 바뀌고 왜 언제부터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이스라엘의 꼬봉이가 됐나?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랬더니 또 부랴부랴 네타냐후는 레바논과 직접 협상하겠다 그러고. 뭐야? 미국 패싱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는 멈추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뜬금없이 오늘 여러분 멜라니아가 소환됐습니다. 멜라니아는 트럼프 와이프죠. 자, 앱스타인과 함께 급했나 봅니다. 생방송 긴급 성명. 백악관도 당혹한 것 같은데, 자, 제가 이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가 조금 전에 갑작스러운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죽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및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백악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성명 발표를 통해 나를 그 불명예스러운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관짓는 거짓말은 오늘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는 맥스웰에게 2002년입니다. 24년 전에 보낸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어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앱스타인이 멜라니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해줬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건 잘 알려진 얘기죠. 멜라니아 여사는 발표해서 맥스웰에게 보낸 내 이메일 답장은 그저 캐주얼한 서신 교환에 불과하다. 그녀의 이메일에 대한 내 정중한 답변은 사소한 메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앱스타인의 피해자가 아니다. 앱스타인이 나를 트럼프에게 소개해주지도 않았다며 나는 내 남편을 1998년 뉴욕시 한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영화인가? 응? 그럼 분명히 말하자면 나는 앱스타인이나 그의 공범인 맥스웰과 어떤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며 내가 앱스타인을 처음 마주친 건 2000년 도널드와 함께 참석한 한 행사장이었다. 그 이전엔 나는 앱스타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그의 범죄 행위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앱스타인과 나에 관한 수많은 가짜 사진 및 진술이 수년간 소셜미디어에 유포됐다면서 이런 사진과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이라며 앱스타인 관련 법원 문서, 증언록, 피해자, 진술서, 연방수사국 조사 기록들이 자신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 이득과 정치적 입지 상승을 위해 내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이고 정치적 동기를 지닌 개인들과 장치의 벌집병을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너 말이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딱 얘기하는 건데 지금 왜 이런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냐면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조여오는 그 검찰이죠. 그게 지금 같이 멜라니아 여사까지도 묶어서 하는데,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죠. 일단은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죠. 자, 트럼프가 두 번째 전쟁을 시작했네요. 이번에 전쟁 대상은요, 미국 밖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 내 이란 전쟁을 비판하고 있는 보수 농객들을 향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조금 말이 거칠어진 것 같아요. 전쟁을 비판한 보수 농객들을 향해 멍청한 패배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IQ가 낮다. 야, 왜 저러지? 조금 들려드릴까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거든요. 터커 칼슨, 메긴 켈리, 캔디스 오웬스, 알렉스 잔스 등 보수 농객이고 전쟁 비판한 사람들이거든요. 소위 전문가들은 패배자들이며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테러 지원 1위 국가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낮은 IQ다. 그들은 멍청한 것들이다. 또한 그들은 극단적이고 문제를 일으키며 값싼 공짜 홍보를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의견은 마가와 정반대라고 주장하며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며 마가 지지자들은 내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가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데서 오는 승리와 힘을 믿는다며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전혀 모르지만 나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는 대이란 전쟁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그리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마가 지지층은 트럼프가 대선 슬로건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어겼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요. 미국을 우선시하며 해외에서 새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약과 배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란전 비판에 앞장서온 보수 농객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결국 마가의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데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저녁 9시에 나와서 했던 것도 사실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지층 결속이었어요. 지지층 결속.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자, 국제유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상승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협상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란 주저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로는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중단을 경고했고요. 이스라엘에는 레바논 공격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란한테는 호르무즈 통행료 받지 마라고 경고했다. 그러고 이스라엘에는 레바논 공격 자제를 요구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똑같은 강도로 이스라엘에게도 레바논을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해야지. 이거는 언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꾸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타냐후한테 끌려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시장이 힘들어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밝혔는데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거든요. 언제? 어제. 하루 만에 말을 또 싹 바꾼 거라고. 치매인가? 왜 자꾸 말을 바꾸지? 여러분, 미즈노래 만약 여러분한테 테슬라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근데 다 틀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겁나 짜증나죠? 지금 겁나 짜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저렇게 좀 저런 지도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거의 미국은 지금 각계전투죠. 각계전투. 자, 힘든 피곤한 어지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좀 나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휴전은 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 전쟁에서 발을 뺄 수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참고하는 언론들은 서방 언론들이잖아요. 근데 저 중동 저쪽 언론들에 따르면 걸프 국가들 있잖아요. 이번에 미국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뭐 쿠웨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랍에미리트 지금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이란한테. 그쪽에서 지금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대요. 어떻게?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미국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응?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얻어 터졌다. 왜냐하면 전쟁할 때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아이언돔으로 너네들도 다 지켜줄게. 너네들한테 날아온 미사일 우리가 다 격추시켜줄게. 근데 전쟁 중에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일단 방어망이 부족하니까 일단 조금 피해 있어. 일단 이스라엘부터 지켜주고 대단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단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사는 사람이라도 배신감 느끼겠네. 아무튼 시장의 지금 상승은 뉴스는 갖다 붙이는 뉴스,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는 거는 항상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휴전 낙관론에 반등했다. 내리면 다시금 휴전 어쩌고 저쩌고에 내렸다. 근데 여러분 미주노는 한 발 앞서서 시장을 근거 있는 예측을 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영상에서 그런 말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라니까. 고정 댓글 보이시죠? 무료라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종목 추천도 들어간다니까요. 무료 단톡방이라고 아무 종목 추천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명예가 있지 그래요. 가오가 있지. 내일부터 추천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주목하시라니까요. 반드시 수익을 내는 종목을 매수 타점과 함께 알려드린다니까요. 지난 3일 동안 300명 이상의 미주노 가족들이 들어온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들락달락 할 사람들은 오지 마시고 한번 나간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아셨죠? 여기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고요. 여러분 미주노 11기 공부방도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VIP 멤버십 가입한 이후에 도전할 수 있으시고 굉장히 궁금한 거 많으시죠? 최종 인터뷰 때 속 시원하게 저희가 질문에 답변해드리고요. 그거 들으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최종 참석 여부는.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책 읽어주는 미주노를 또 구독해주시고 또 힘들고 피곤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함께 버티도록 하죠. 고맙습니다.